우리 불쌍한 형님. 부디 하늘에서는 편히 쉬세요. 회사는 제가 잘 먹을게요. 최영자는 국화꽃 속에 파묻힌 신우이의 영정 사진을 보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쾅 하고 장례식장의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누구 맘대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제사를 지내 또각또각 지팡이 짚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건 죽은 줄 알았던 신우이 연주였습니다. 너 귀신이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는 올케 앞에서 연주는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지팡이로 영정 사진을 박살냈습니다. 놀랐니? 내 제사상 받으러 지옥에서 돌아왔어.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악마들을 처단하기 위해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선 여왕의 핏빛의 참교육.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세상입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아가씨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살을 애는 듯한 늦가을 밤바람이 강원도 산길을 휘감았습니다. 최영자의 목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올케, 여기 왜 왔어? 바람 쐬러 가자며. 근데 왜 차를 세워? 김연주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최영자는 대답 대신 김연주가 타고 있는 전동 휠체어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바람 쐬러 왔죠. 아주 시원한 바람. 아가씨가 저승 가는 길 덮지 말라고. 뭐라고? 최영자가 휠체어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바퀴가 자갈을 지지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앞은 가드레일도 없는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으악, 올케, 이거 나 미쳤어? 그래, 미쳤어. 아가씨가 감사팀 시켜서 우리 뒷조사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진 안 했어. 얌전히 주는 밥이나 먹고 살 것이지. 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려? 그게 무슨 소리야? 뒷조사라니? 시치미 떼지 마. 이중장부 찾아냈다면서? 그거 검찰에 넘기려고 했지? 우리 부부 감방 보내려고 작정한 거잖아. 최영자가 악을 쓰며 휠체어를 절벽 코앞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아니야. 오해라고. 그거 덮어주려고 했어. 가족이잖아. 김연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휠체어 바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극심한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김연주의 시선이 차 옆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오빠 김철호에게 향했습니다. 오빠, 저 여자 왜 저래? 오빠가 말 좀 해봐. 나 죽이려나 봐. 김철호는 차마 동생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나 연주야.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나 부탁한다고 했잖아. 오빠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잖아. 김연주는 감각이 없는 다리를 질질 끌며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을 기어가 김철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나, 연주야. 제발 살려줘. 오빠가 회사 돈 횡령한 거 10원 한 장 안 묻고 내가 다 안고 갈게. 내가 감방 갈게. 그러니까 제발 살려줘. 응? 오빠, 제발 나 좀 봐. 김연주의 처절한 외침에 김철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김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연주야, 네가 너무 많이 알았어. 뭐라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김철호는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아내 최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최영자가 매서운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뭐하고 서 있어요?
저 여자가 살아서 돌아가면 당신이랑 나 둘 다 끝장이라고요. 평생 콩밥 먹고 싶어요? 빨리 차에 타요. 하지만 그래도 핏줄인데 핏줄이 밥 먹여줘요? 당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길바닥 나앉고 싶어? 빨리 타. 최영자의 서슬퍼런 호통에 김철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연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내 동생으로 태어나지 마라. 김철호는 김연주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김연주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오빠, 안 돼. 가지마. 오빠. 김철호는 도망치듯 운전석으로 달려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최영자는 코웃음을 치며 김연주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압수해요. 저승 가서 쓰세요, 아가씨. 거기선 통화가 잘 터지려나 모르겠네. 내놔. 내 핸드폰 내놔.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여긴 짐승들밖에 없거든. 잘 가요, 아가씨. 최영자는 망설임 없이 김연주의 핸드폰을 절벽 아래 어둠 속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핸드폰이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영자가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육중한 차 문이 닫혔습니다. 쾅! 안 돼. 가지마. 나 무서워. 곧이어 엔진음이 고요한 산속을 찢어놓을 듯 울렸습니다. 붕! 자동차의 붉은 미등은 바닥에 쓰러진 김연주를 비웃듯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오빠. 올게. 나 좀 데려가. 김연주는 멀어지는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캐한 매연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쫓아가 보려 휠체어를 잡고 일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으악! 급한 마음에 중심을 잃은 휠체어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연주의 팔이 바퀴의 살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아, 내 팔. 으흐흑.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꼴이 되었습니다. 거친 바닥에 긁힌 뺨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오빠가 날 버렸어. 흑흑, 나 무서워. 배신감에 치를 떨던 김연주의 입술이 추위로 인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기온을 떨어뜨렸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영하의 날씨에 얇은 코트만 입은 김연주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그때였습니다. 숲풀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누구세요?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김연주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번뜩이는 6개의 노란 눈동자가 김연주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르르르 굶주린 들개 떼였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검은 개가 침을 질질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힉, 저리 가란 말이야. 김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 힘껏 던졌습니다. 오지마, 저리 가. 하지만 돌멩이는 힘없이 굴러갔고 들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크앙, 야, 살려줘. 놈이 김연주의 종아리를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슉! 곧이어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습니다. 퍽! 깨갱! 허공에서 날아온 손도끼 하나가
들깨 앞발 바로 앞 땅바닥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놀란 들깨가 뒤로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이 작것들이 어디서 사람 고기 맛을 보려고 썩 꺼지지 못해. 박달구가 한 손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봉을 휘두르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물러가라. 확 불질러버린다. 박달구는 횃불을 휘두르며 들개들을 위협했습니다. 그의 부리부리한 눈매는 굶주린 들깨보다 더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들깨떼는 꼬리를 말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박달구는 횃불을 바닥에 꽂고 김현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살아있어? 박달구가 김현주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김현주의 고개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자면 얼어 죽어. 김현주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가자 박달구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짝! 거친 손바닥이 김현주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정신줄 놓지 말라고. 눈 똑바로 떠. 화끈거리는 통증에 김현주의 흐릿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으,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산속에서 뭐하는 거야, 밤늦게? 다리가 안 움직여요. 살려주세요. 김현주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달구는 김현주의 다리를 힐끔 쳐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성한 몸도 아니구만. 운 좋은 줄 아쇼. 오늘 내가 멧돼지 잡으러 안 나왔으면 당신은 뼈다귀만 남았을 테니. 박달구는 김현주를 마치 쌀자루 들어 올리듯 가볍게 어깨에 둘러엎었습니다. 으차, 거 되게 무겁네. 아파요. 엄살 부리지 말고 꽉 잡아요. 혀 깨물기 싫으면. 산길이 험하니까. 박달구는 김현주를 업은 채 가파른 산길을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김현주는 덜컹거리는 그의 등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편 서울로 돌아가는 고급 세단 안.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지만 김철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누가 봤으면 어쩌지? 조용히 좀 해요. 운전이나 똑바로 해. 최영자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그녀는 손톱만한 메모리 칩을 꺼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이걸 확실히 없애야 발 뻗고 자지. 찝찝한 건 딱 질색이야. 최영자가 창문을 내리고 칩을 밖으로 던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경광등을 번쩍이며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윙. 엄마야. 화들짝 놀란 최영자는 던지려던 손을 급히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칩을 핸드백 깊숙한 곳 화장품 파우치 사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경찰이야? 김철호가 기겁하며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놀라지 마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우, 재수없게 정말. 당신 그거 버렸어? 확실해? 아직 못 버렸어요. 경찰차가 보는데 어떻게 버려? 일단 집에 가서 처리할게. 태워버리든가 부숴버리든가. 최영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문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가사 도우미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어머, 아가씨는 같이 안 오셨어요? 휠체어는요? 가사 도우미의 질문에 김철호는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영자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공기 좋은 강원도 별장에 요양차 모셔다 드렸어요. 거기 의료시설이 아주 좋더라고. 그러셨구나. 갑자기 가셔서 옷까지도 못 챙기셨을 텐데.
필요한 건 거기서 다 샀어요. 당분간은 연락도 안 받고 푹 쉬고 싶다고 하시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으니까 아줌마도 입단속 좀 해요. 기자들이 알면 귀찮아지니까.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아줌마, 여기 와인 좀 가져와요. 아주 비싼 걸로. 오늘 너무 피곤하네. 잠시 후 거실 소파에 앉은 최영자와 김철호는 두 사람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김철호는 손을 떨며 와인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보, 마셔요. 손 떨지 말고. 이제 다 끝났어. 회사는 우리 거야. 그래도 연주가 잊어버려요. 늑대가 물어가든 얼어 죽든 시체만 안 나오면 그만이야. 우린 이제 부자라고. 최영자가 남편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내가 살아야지. 김철호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붉은 와인이 그의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 시각 깊은 산속 박달구의 컨테이너 박스 안.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사흘 후. 으윽.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김현주가 눈을 떴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쑥 냄새와 곰팡이 냄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김현주가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깼냐? 사흘을 내리자빠져 자더니 용케 살아있네. 박달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개다리 소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김현주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박달구는 대답 대신 밥상을 툭 하니 내려놓았습니다. 밥 먹어라. 사흘 굶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야. 이거 치워. 너 그 여자랑 한패지? 돈 때문에 나 납치한 거지? 내 몸에 손 떼면 가만 안 둬. 뭐라고? 한패? 그래. 그 올케라는 여자랑 짠 거잖아. 얼마 받았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거 풀어. 박달구의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기가 차서. 목숨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네. 이봐요, 아줌마. 여기가 호텔인 줄 알아? 호텔은 아니어도 납치범 소굴인 건 알겠네. 당장 문 열어. 나 집에 갈 거야. 김현주는 밥상을 향해 손을 뻗어냅다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국그릇이 바닥을 구르고 하얀 밥알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미쳤나? 박달구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바닥에 엎어진 밥그릇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챙그랑.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 그건 내가 할 소리다.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밥상머리 교육이 덜 됐구만. 재벌집 마나님이라 이건가? 뭐라고? 재벌집 마나님? 그래. 옷 입은 꼬라지 보니까 딱 봐도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데 여기서 굶어 죽든가 말든가 내 맘대로 해. 박달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쾅! 야! 거기서 문 열어. 야! 김현주는 닫힌 문을 향해 소리쳤지만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는 야속하게 울어댔습니다. 이틀 뒤. 배고파. 목말라. 김현주는 꼬박 이틀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버텼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박달구가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김현주는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 며칠 전 박달구가 먹다 남긴 찐 감자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음식 쓰레기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흙이 서걱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흡, 흡, 맛있냐?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김현주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문틈으로 박달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 언제 왔어? 개밥 먹는 꼴 좀 보려고 일찍 왔다. 어때? 재벌집 밥상보다 맛있나? 흐흑, 내가, 김현주가, 이런 걸 주워 먹다니. 흑흑, 엄마, 나 배고파. 김현주가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습니다. 박달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투박한 사발 하나가 쓱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셔라. 체한다. 따뜻한 꿀물이었습니다. 김현주는 허겁지겁 꿀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박달구는 김현주의 방으로 들어와 말없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가만히 있어. 다리 썩기 싫으면. 내 다리가 왜? 나 놓으라고. 박달구는 김현주의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김현주의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꾹꾹 눌러보았습니다. 아파. 아파? 어디가 아파? 여기. 아니. 찌릿거려. 반응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쳇, 신경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놀라서 숨은 거야. 꽉 막힌 혈만 뚫으면 가망 있어. 박달구는 품에서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불에 달궈서 검게 변한 굵은 대침이었습니다. 그게 뭐야? 그거 치워. 저리 치워. 가만히 있어. 한 방에 뚫어야 하니까. 싫어. 이 미친놈아. 아파. 죽을 것 같아. 김현주가 비명을 지르며 박달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프냐? 아프면 살아있는 거야. 죽은 살은 찔러도 느낌도 없어. 소리 지를 힘 있으면 다리에 힘을 줘. 이거 놓으라고. 사람 살려. 시끄러워. 따라와. 박달구는 김현주를 짐짝처럼 들쳐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계곡물은 보기만 해도 시릴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내려줘. 풍덩. 허프. 으악. 차가워. 얼어 죽을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리에 힘 줘. 피 돌게 하려면 이 방법뿐이야. 움직여. 발가락이라도 꼼지락거려 보란 말이야. 박달구는 김현주가 떠내려가지 않게 뒤에서 꽉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김현주는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옥 같은 밤을 보낸 김현주는 박달구의 방구석을 뒤지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경위 박달구? 상자 안에는 경찰 정복과 표창장, 그리고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이 남자가 경찰이었어? 그때 밖에서 들어온 박달구가 김현주의 손에 들린 제복을 보고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 도둑질까지 배웠어? 당신 형사였어? 근데 왜 이런 산골에 처박혀 살아? 범인을 잡아야 할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알 거 없어. 뇌물 받아 처먹었다고 쫓겨난 놈이니까.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내 발로 들어온 거야. 뇌물? 당신 같은 사람이? 김현주는 어젯밤 잠결에 들었던 박달구의 잠꼬대를 떠올렸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거네. 눈빛을 보면 알지. 뇌물 받을 위인이 못 돼. 당신도 알지? 나 제2가구 대표 김현주인 거. 박달구가 멈칫했습니다.
잠꼬대하더만. 내 회사, 내 돈,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김현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박달구를 쏘아봤습니다. 거래하자, 박 형사. 거래, 내 다리만 고쳐줘. 다시 걷게만 해주면 당신 누명 벗겨줄게.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들 내가 다 붙여줄게. 당신 복직시켜줄 수 있어. 박달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지랄은. 난 돈 관심 없어. 그리고 복직? 그딴 썩어빠진 조직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박달구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서 최영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흐흑, 형사님, 우리 신우이가 우울증이 심했어요. 갑자기 사라졌는데 연락도 안 되고 혹시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으면 어쩌죠? 흑, 진정하십시오 사모님. CCTV 확인 중인데 아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단순 가출일 수도 있으니 곧 찾을 겁니다. 꼭 좀 찾아주세요. 불쌍한 우리 형님. 걷지도 못하시는데. 형사가 자리를 비우자 최영자는 돌아서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긴 뭘 찾아. 산짐승 밥이 됐을 텐데. 뼈조각 하나라도 나오면 다행이지. 다시 산속 오두막. 탕, 탕, 탕. 아침부터 요란한 망치질 소리에 김현주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달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비탈의 굵은 참나무 기둥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이 회장님, 일어났으면 나와서 밥값 해. 오늘부터 지옥 훈련이니까. 박달구가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김현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여간 성격하고는 고마우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 기묘한 동거와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현주가 사라진 지 보름째 되던 날, 읍내 장터의 허름한 국밥집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시끌벅적한 식당 한 구석에서 박달구가 국밥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낡은 TV에서 뉴스 속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속보입니다. 실종됐던 제2가구 김현주 대표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으며 유가족은 실종 2주 만에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달구는 입에 넣으려던 깍두기를 뚝 떨어뜨렸습니다. TV 화면에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오열하는 최영자와 김철호의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쯧쯧. 젊은 사람이 어쩌다 산에서 실종돼가지고. 쯧쯧. 시체도 못 찾았다니 저걸 어째. 옆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박달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먹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저런 벼락 맞을 놈들을 봤나? 시신이 없는데 장례를 치러? 산 사람을 두고 제사를 지내? 박달구는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깜짝 놀랐네. 아, 미안합니다. 내가 속이 터져서 그만. 박달구는 계산대 위에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던져두고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판대에 꽂힌 신문 일면이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비운의 여성 CEO 김현주, 하늘의 별이 되다. 우울증에 의한 비관 자살 추정. 미친놈들. 진짜 미친놈들이야. 우울증? 자살? 기가 막혀서. 박달구는 신문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신문을 옆구리에 끼고 미친 듯이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자 박달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김현주, 나와봐, 빨리. 박달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던 김현주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숨 넘어가겠네. 박달구는 숨을 헐떡이며 구겨진 신문을 김현주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똑바로 봐. 당신 가족이라는 작자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보라고. 신문? 이게 뭔데 그래? 김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영정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국화꽃 속에 파묻힌 자신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장례식이라는 세 글자. 이게 뭐야? 내가 죽어. 내가 왜 죽어? 나 여기 살아있는데. 김현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찢어갈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니야.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다고. 이거 거짓말이야. 김현주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과호흡이 오며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헉, 헉, 으, 숨이 안 쉬어져. 김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박달구는 급히 김현주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정신 차려. 숨 쉬어. 들이마셔. 박달구는 김현주의 등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한참 만에 김현주가 거친 숨을 토해내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충격으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실어증 증세였습니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린 텅 빈 눈동자였습니다. 김현주, 내 말 들려? 말 좀 해봐. 김현주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달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끓이고 있던 미음을 대접제로 들고 왔습니다. 먹어. 입 벌려. 기운 차려야 욕이라도 할 거 아니야. 김현주는 고개를 돌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먹으라고. 살고 싶으면 처먹으란 말이야. 박달구는 억지로 김현주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는 뜨거운 미음을 숟가락으로 퍼서 김현주의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미음이 김현주의 볼을 타고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김현주가 뱉어내려 하자 박달구가 소리쳤습니다. 삼켜. 네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저놈들이 아이고 잘 죽었다 하면서 샴페인 터뜨릴 거다. 억울하지도 않냐? 내 제사상 네가 엎어야 할 것 아니야. 박달구의 호통이 비수처럼 김현주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현주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삼켜. 악으로 깡으로 삼켜. 내 오빠랑 올케가 지금 육개장 먹으면서 웃고 있다고. 그 꼴 보고만 있을 거야? 캑캑. 김현주가 기침을 하더니 마침내 목구멍으로 미음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주는 박달구의 손에서 빈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와장창. 김현주가 그릇을 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릇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현주는 입가에 묻은 미음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녀가 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살아서 내 손으로 저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거 피바다로 갚아줄 거야. 김현주의 눈에서 눈물 대신 시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달구는 그 눈빛을 보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눈빛이야.
따라와. 박달구는 김현주를 짐짝처럼 둘러엎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미리 만들어둔 나무 평행봉 앞으로 김현주를 데려갔습니다. 박달구는 굵은 밧줄을 가져와 김현주의 허리를 평행봉 기둥에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이거 풀어. 뭐 하는 짓이야? 김현주가 발버둥 쳤지만 박달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리에 힘 들어갈 때까지 밥도 물도 없다. 여기서 못 일어설 거면 그냥 혀 깨물고 죽어. 복수? 걷지도 못하는 병신이 무슨 복수를 해? 박달구의 잔인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김현주는 입술을 깨물며 평행봉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파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좋아. 내가 못할 줄 알아? 두고 봐. 보란듯이 일어나서 내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산속의 칼바람이 김현주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김현주는 벌써 10시간째 평행봉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나무가시에 찔리고 까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감각이 없었습니다. 으아, 움직여. 제발 움직이라고. 김현주는 비명을 지르며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다리는 젖은 솜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달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모닥불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와주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장작만 애꿎게 쑤셔댔습니다. 일어서라, 김현주. 네가 누군지 보여줘. 그깟 다리 하나 못 이겨서 무슨 회장 노릇을 한다고. 박달구의 나지막한 응원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에 묻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제2가구 본사 로비. 웅장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김현주의 추모 동상의 제막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흑흑. 우리 형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이 동상을 바칩니다. 형님,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최영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가짜 눈물을 흘리며 동상 앞에 하얀 국화꽃을 바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펑펑 터졌습니다. 최영자는 슬픔에 못 이겨 비틀거리는 척 연기했고 김철호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진정해. 흐흑. 형님, 불쌍해서 어떡해. 행사가 끝나고 회장실로 들어온 두 사람. 두꺼운 문이 닫히자마자 최영자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신경질적으로 닦았습니다. 아우, 눈 따가워. 지겨워 죽겠네. 연기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여보,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상속 등기 빨리 끝내라고 해요. 김철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알았어. 그나저나 그 차는 어떻게? 폐차장에서 안 받아준다던데. 요즘 단속이 심해서 대포차도 안 받는데. 김철호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범행했었던 최영자의 차가 문제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 사촌 동생 동수한테 말해놨어요. 인천항에서 밀수출하는 배에 싣기로 했어. 서류도 없이 아프리카로 보내버리면 귀신도 못 찾아. 최영자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수야. 이모다. 그 차 오늘 밤에 바로 뜨는 거지? 뒤탈없게 해라. 아주 깊은 바다 건너로 보내버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시각 산속의 박달구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 폴더폰을 귀에 대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 나다. 박달구. 부탁 하나만 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장님? 아이고, 살아계셨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번호판 12가 8900. 검은색 세단이다. 이 차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좀 찾아봐라. 아주 구린 냄새가 나는 차다. 내 감으로는 인천 쪽으로 빠졌을 것 같은데. 박달구의 눈매가 형사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제가 바로 수배 때려보겠습니다. 박달구는 폴더폰을 탁 닫으며 곁눈질로 김현주를 살폈습니다. 김현주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감은 하얀 헝겊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고개는 푹 꺾여 있었습니다. 죽어도 포기 안 해. 김현주의 입에서 단내나는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전현이 웃어. 최영자 그년이 툭. 결국 김현주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그녀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허리에 묶인 밧줄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린 처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김현주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으흐흐. 아가씨, 잘 가. 회사는 내가 잘 먹을게. 지옥에서 보자고. 꿈속에서 최영자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끝없이 떨어지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들개들이 달려들어 살점을 물어뜯는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김현주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찌릿.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그녀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에서 미세한 전기가 통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김현주는 자신의 발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느낌은 뭐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발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꿈틀.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아주 조금 개미 눈물만큼 움직였습니다. 박 형사, 박 형사님. 김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모닥불 주변에서 졸고 있던 박달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박달구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김현주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자신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움직였어. 내 발가락이 움직였다고. 봤어? 박달구는 김현주의 발을 잡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희망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달구는 김현주의 흑투성이 발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봤어? 내가 뭘 했어? 살아있다고 했지. 드디어 신호가 왔네. 산속의 밤하늘 위로 차가운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녹을 무렵 산속에 매서운 바람이 잦아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으차, 알 수 있다. 김현주,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힘 딱 주고 땅을 꼬집는다고 생각해. 알았어. 줄게. 준다고. 김현주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평행봉 끝을 향해 부들거리는 오른쪽 다리를 힘겹게 내디뎠습니다. 거의 다 왔어. 딱 한 발짝만 더. 죽기 살기로. 나 할 수 있어. 으라차. 김현주가 마지막 기합을 넣으며 몸을 던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흡, 탁. 김현주의 오른발이 마침내 평행봉의 끝지점 땅바닥을 밟았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고 두 다리로 버티고 섰습니다. 해냈어. 김현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형사,
봤어? 나 섰어. 나 지금 내 발로 서 있다고. 봤다? 봤어. 내가 뭘 했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박달구가 한달음에 달려와 비틀거리는 김연주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장하다. 진짜 장해. 독하다 독해. 흑, 나 진짜 걷는 거야? 이거 꿈 아니지? 나 꼬집어봐. 빨리. 3개. 아따, 꿈 아니래도 그러네. 자, 봐라. 아야. 박달구가 김연주의 볼을 꼬집자 김연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 아픈 거 보니 진짜네. 나 진짜 걷네. 흐엉. 김연주는 박달구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고마워. 흑. 당신 아니었으면 나 벌써 산짐승 밥 됐어. 진짜 고마워. 에이, 다 큰 어른이 왜 울고 그래. 콧물이나 닦아. 옷 버린다. 박달구는 투박한 손으로 김연주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김연주를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 박달구가 등 뒤에 숨겨두었던 길쭉한 물건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매끄럽게 깎은 윤이 나는 참나무 지팡이였습니다. 이게 뭐야? 산에서 제일 단단한 참나무야. 내가 며칠 동안 밤새워서 깎고 다듬어서 만든 거다. 네 스칠까지 싹 했어. 세상에. 이걸 직접 만들었어? 나 주려고? 시장에서 파는 건 약해 빠져서 못 써. 내 그 대단한 성질머리 받아주려면 이 정도 튼튼한 놈은 돼야지. 뭐야? 내 성질머리가 뭐 어때서? 알면 됐다. 자, 한번 짚어봐. 내 키에 딱 맞게 잘랐어. 김연주는 지팡이를 받아들고 땅을 짚어보았습니다. 둥글게 깎인 손잡이가 손바닥에 착 감기는 게 마치 맞춤 정장처럼 편안했습니다. 어때? 편해? 길이는 맞아? 응. 진짜 편하다. 내 몸 같아. 고마워, 박 형사. 이거 평생 내 보물로 간직할게. 보물은 무슨? 쓰다 다르면 또 깎아줄게. 산에 널린 게 나무다. 자,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네가 말한 그 장부인지 뭔지 찾으러 가야지. 맞다. 장부. 그거 찾아야지. 김연주는 지팡이를 짚고 씩씩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지팡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어디 보자. 노트북 좀 줘봐. 김연주는 박달구의 책상 위에 있던 낡은 구형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느려? 똥컴 아니야? 부팅만 한 세월이네. 이 아줌마가 똥컴이라니. 10년 된 명기야, 명기.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쌩쌩해.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좀 해봐. 집중해야 하니까. 김연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됐다.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로딩바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아, 안 돼. 이게 왜 떠? 김연주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바이러스 먹었어? 박달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인증번호가 필요해. 내 핸드폰으로 번호가 갔는데 핸드폰이 없잖아. 최영자가 절벽에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럼 못 여는 거야? 응. 요즘 보안이 강화돼서 핸드폰 없으면 접속을 못해. 이 안에 이중장부랑 비자금 내역이 다 있는데 이걸 못 꺼내면 아무 소용없어. 김연주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아오, 최영자 이 나쁜 년. 핸드폰을 왜 버려? 사람을 죽일 거면 곱게 죽이지. 진정해.
흥분하면 혈압 올라. 쓰러지면 누가 업고 가? 진정하게 생겼어? 이거 없으면 복수도 못해. 다 끝이야. 빈손으로 가서 뭐라고 해? 나 김연주다 하면 그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겠어? 김연주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달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뭐, 무슨 방법? 핸드폰을 절벽 밑에서 주워올 수도 없고 직접 가서 뚫으면 되잖아. 네가 김연주인데 뭐가 걱정이야? 직접 가다니? 어디를? 회사로 가야지. 내일이 내 49제라며. 신문 보니까 대대적으로 한다던데. 49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면 인증이고 나발이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내 얼굴이 인증서고 내 목소리가 증거지. 김연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서울로 가자는 거야? 내 장례식장으로? 그래. 앉아서 한숨만 쉬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때려잡아야지. 갈 거야 말 거야? 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이 가만히 있을까? 날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해? 내가 있잖아. 내가 내 보디가드 해줄게. 천하의 박달구가 버티고 있는데 누가 감히 널 건드려? 박달구의 눈빛이 형사 시절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김연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좋아. 가자. 가서 다 박살 내버리자. 내 제사상 내가 엎어버릴 거야. 그래, 그 기세야. 출발하자. 박달구는 마당에 세워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탈탈탈. 잠깐만. 스톱? 스톱? 김연주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왜? 뭐 두고 왔어? 지팡이 챙겼잖아. 옷이 이게 뭐야? 이러고 가면 거짓골이라고 문전박대당해. 회장 체면이 있지. 다 찢어진 몸빼 입고 가라고. 김연주가 자신의 꼬질꼬질한 꽃무늬 몸빼 바지를 가리켰습니다. 아, 맞다. 옷이 좀 그렇네. 패션쇼 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때 빼고 광내고 가야지. 읍내 시장부터 들르자. 전투복을 맞춰 입어야 전쟁을 하지. 잠시 후 읍내 시장 옷가게. 아저씨, 여기 제일 비싼 여자 정장 있어요? 검은색으로. 박달구가 가게 주인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싼 거요? 저기 마네킹에 걸린 거, 저게 서울에서 내려온 신상인데. 적어주세요. 사이즈는? 아줌마, 몇 입어? 55 사이즈 주세요. 네. 55요? 아줌마가 55가 맞으려나? 66은 입으셔야 할 것 같은데. 가게 주인이 김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김연주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아저씨가 사람을 뭘로 보고. 나는 살이 빠져서 44도 입었었어요. 얼른 줘요.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김연주는 옷을 낚아채서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커튼이 젖혀졌습니다. 짜잔. 김연주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비록 시장표 싸구려 정장이었지만 김연주가 입으니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어때? 나 좀 괜찮냐? 회장 같아 보여? 김연주가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며 물었습니다. 박달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산속에서 보던 꼬질꼬질한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이 서 있었습니다. 아, 옷이 날개라더니 사람 달라 보이네. 뭐야? 반응이 왜 그래? 별로야? 아니, 뭐, 봐줄만 하네. 폼나네. 진짜 회장님 같네. 박달구는 얼굴이 붉어져서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식, 칭찬에 인색하기는. 가자, 박 기사. 서울로 출발해. 트럭은 서울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형사. 왜? 배고파? 아니. 이번 일 끝나고 내가 회장 자리 되찾으면 당신 누명 꼭 벗겨줄게. 경찰 복직시켜줄게. 내가 약속해. 됐다니까. 몇 번을 말해. 난 이제 경찰 배지 미련 없어. 왜? 당신 억울하잖아. 범인 잡는 게 꿈이었다며. 그 썩어 빠진 조직에 다시 들어가서 뭐해. 정해. 그딴 거 개나 주라고 해. 난 이제 질렸다. 그럼 뭐 하고 싶은데? 평생 산에서 멧돼지나 잡고 살 거야? 그 아까운 재능 썩히면서. 산이 좋아. 공기 좋고 조용하고 배신하는 사람도 없고 너나 회장 자리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아. 가끔 맛있는 거나 좀 보내주든가. 김현주는 박달구의 쓸쓸한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바보. 알았어. 맛있는 거 트럭으로 보내줄게. 아주 배 터지게. 다음 날 아침 서울 제2가구 본사. 야, 거기 꽃장식 좀 더 풍성하게 해. 기자들 많이 오니까 사진은 잘 나와야 한단 말이야. 최영자가 직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네, 사모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철호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정계 인사들도 온다는데 실수하면 안 돼. 김 의원님도 오신대.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불렀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 입지를 확실히 다져놔야 해. 이제 내가 회장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거라고. 그래도 연주 49제인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해? 화려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당신은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슬픈 표정이나 지어. 눈물 안 나오면 안약이라도 넣고. 알았어. 최영자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형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회사 더 크게 키울게요. 편히 쉬세요. 최영자는 허공을 향해 가증스러운 연기를 했습니다. 그 시각 회사 건물 뒷골목. 끽.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비들이 정문 쪽에 몰려 있어. 후문은 좀 허술해. 박달구가 트럭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기서 내리자. 지팡이 짚고 갈 수 있겠어? 응. 문제 없어. 박달구가 트럭 문을 열어주며 김현주를 부축했습니다. 또각. 구두 굽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울렸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해. 직원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와. 두 사람은 화물 상자 뒤에 몸을 숨기며 이동했습니다. 쉿. 경비원 온다. 박달구가 김현주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경비원이 하품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아우, 졸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눈이 안 떠지네. 휴. 10년 감수했네. 박달구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타. 빨리. 엘리베이터 안은 집 냄새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현주는 벽면에 붙은 더러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비록 낡은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김현주, 너 안 죽었어. 이제 시작이야. 쫄지 마. 김현주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최면을 걸 듯 속삭였습니다. 박 형사. 나 사실 좀 무서워. 저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나를 괴물 보듯 할까봐. 다리도 저는데. 김현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달구는 김현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쫄지 마. 내 뒤에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넌 그냥 앞만 보고 가. 가서 저것들 다 박살 내버려. 네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넌 여왕이잖아. 고마워. 갈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강당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서 최영자의 가식적인 울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을 떠나보내며. 들리냐? 저 가증스러운 목소리. 응, 아주 잘 들려. 역겨워 죽겠네. 김현주는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또각, 또각, 가자. 김현주 대표의 49제 추모식 당일.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 고 김현주 회장님을 떠나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가구 본사 대강당은 검은 정장을 입은 추모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는 국화꽃에 둘러싸인 김현주의 대형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형님, 당신이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최영자는 준비해둔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흑,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게 말이야. 회사가 이제 어찌 될런지. 최영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완벽해. 이제 눈물 한 방울만 더 흘리면 게임 끝이야. 형님, 제가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회사를. 기익.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의 거대한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야? 웬 잡상인이야? 경비 어딨어? 최영자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막을 깨고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쿵, 또각, 쿵. 구두 굽소리와 둔탁한 나무 소리가 교차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강당 안을 채웠습니다. 저게 누구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김현주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단상을 노려보고 있는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 같았습니다. 연주야. 김철호가 비명을 지르며 의자 뒤로 숨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최영자는 사색이 되어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쿠당탕? 아가씨? 살아 있었어? 김현주는 지팡이를 짚고 레드카펫 위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박달구가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뭐들 해? 저거 막아. 당장 끌어내. 최영자가 악을 썼습니다. 양복을 입은 경호원 대여섯 명이 김현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박달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달려드는 경호원의 팔을 낚아채 업어치기로 매다 꽂았습니다. 쿵. 으악. 또 다른 경호원이 주먹을 날렸지만 박달구는 가볍게 피하고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퍽!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박달구는 쓰러진 경호원들을 밟고 김현주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회장님 납신다.
김현주는 쓰러진 경호원들을 비웃듯 지나쳐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최영자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최영자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놀랐니? 옳게. 김현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들어 자신의 영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누구 맘대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제사를 지내? 아니, 그게 내 영정 사진 치워. 당장. 김현주는 지팡이를 휘둘러 영정 사진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이 나며 국화꽃 위로 쏟아졌습니다. 파편이 튀자 최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김현주는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김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2가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살아있었어? 진짜 김 회장이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최영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가짜예요. 제 시누이는 죽었어요. 저건 김현주를 닮은 사기꾼이에요. 정신병자라고요. 뭐라고? 가짜? 정신병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현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가짜? 내가 가짜라고? 그래, 넌 가짜야. 내 시누이는 다리가 마비돼서 걷지도 못해. 근데 멀쩡히 걸어들어와? 거짓말하지 마. 최영자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김 회장은 휠체어 탔잖아. 어떻게 걸을 수 있지? 기적인가? 김현주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박달구가 미리 챙겨온 최영자의 폰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현주의 명의로 개통된 업무용 폰이었습니다. 이게 내 핸드폰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김현주는 화면을 켜고 지문 인식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띠링. 잠금 해제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봤니? 내 지문이야. 전 세계에 하나뿐인 김현주의 지문이라고. 이래도 내가 가짜야? 김현주가 화면을 들어보이자 최영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저건. 김현주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지난 50일 동안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차가운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김현주의 시선이 최영자와 김철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왜냐고요? 제 것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선언합니다. 회사의 모든 결제는 동결합니다. 그리고 김현주는 손가락으로 최영자와 김철호를 가리켰습니다. 김철호 부사장과 최영자 이사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뭐라고? 네가 뭔데 날 잘라? 최영자가 발악했습니다. 경찰 불러. 저 미친 여자 끌어내. 하지만 경비원들은 눈치만 볼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와!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김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실종된 게 아니라 감금된 거였습니까? 두 분이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현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뉴스를 장악했습니다. 최영자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내 회사인데. 다 잡은 건데. 그녀는 갑자기 눈을 까뒤집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으어, 아이고, 나 죽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김철호가 달려와 최영자를 흔들었습니다. 구급차, 구급차 불러. 실신하는 척 연기하는 최영자를 보며 김현주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쉬어 그만해. 안 통하니까.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최영자를 들것에 실어 나갔습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김현주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박달구가 김현주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인터뷰는 나중에 합니다. 회장님 안정이 필요합니다. 박달구는 거구로 기자들을 밀어내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다간 깔려 죽겠다. 박달구는 김현주를 부축해 무대 뒤쪽 비상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색 밴에 올라탔습니다. 후. 차 문이 닫히자 김현주는 긴장이 풀린 듯 시트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아주 끝내줬어. 속이 다 시원하더라. 박달구가 백미러로 김현주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나 잘한 거 맞지? 꿈꾸는 거 아니지? 꿈 아니야. 네가 다 박살냈어. 최영자, 그 여자 얼굴 봤어? 똥 씹은 표정이던데. 비식. 그랬지? 쌤통이다. 김현주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집으로는 못 가. 저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럼 내 맘대로 간다. 꽉 잡으라고. 박달구는 핸들을 꺾어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는 한적한 교회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현주가 평소에 비밀리에 사용하던 안가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았어? 나 말한 적 없는데. 내 수첩에 적혀 있던데? 비상 연락망에. 훔쳐봤어? 남의 수첩을? 훔쳐보긴. 살리려고 본 거지. 도착했다. 숲속에 숨겨진 아담한 별장이었습니다. 박달구는 차를 세우고 김현주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내가 보초 설 테니까 걱정 말고. 고마워. 박 형사.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감동은 나중에 하고 밥이나 먹자. 배고파 죽겠다. 아까 그 뷔페에서 뭐 좀 챙겨올 걸 그랬나? 푸아. 당신답다. 김현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최영자가 병원에서 깨어나면 더 독한 이빨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복귀 후 일주일 뒤 서울의 한 고급 로펌 회의실. 최영자는 VIP석에 앉아 변호사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확실한 거죠?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김 회장님의 평소 언행, 그리고 사고 후유증, 모든 정황이 혈관성 치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진단서 한 장이면 법원도 꼼짝 못할 겁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유명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직인 이 찍힌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병명 알츠하이머병, 상세불명의 치매, 판단 능력 상실로 인한 성년후견 필요. 호호, 역시 돈이 좋긴 좋네요. 멀쩡한 사람 치매 환자 만드는 것도 순식간이고. 최영자는 진단서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원에서 임시 성년후견인 지정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김 회장님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병원에 입원시키면 회사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사모님, 아니 후견인이신 사모님께 넘어올 겁니다.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 당장 진행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그 여자를 치워버려야 내가 발 뻗고 자지. 이틀 뒤 김현주의 비밀 안가.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박달구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고 김현주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 커피 좀 더 줄래? 아따, 회장님. 손이 없소, 발이 없소? 직접 타드시오. 박달구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서비스 정신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네. 내가 월급 안 줘? 월급은 무슨. 밥이나 제때 주쇼. 저게 뭐야? 박달구가 커피를 따르다 말고 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3대와 경찰차 1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하나병원 응급이송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뭐야? 구급차? 누가 아파? 김현주가 의아해하며 일어섰습니다. 차들이 끼익 소리를 내며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덩치 큰 구조대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선글라스를 낀 최영자가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 형님. 공기 좋은 데 계셨네요? 찾느라 고생 좀 했어요. 최영자,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김현주가 테라스 난간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최영자는 옆에 있던 양복 입은 남자를 눈짓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김현주 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집행관이 법원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뭐, 성년후견? 내가 왜? 난 멀쩡해. 형님, 자꾸 그러시니까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치매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대요. 어서 가시죠. 좋은 병실 잡아놨어요. 최영자가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짓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대문을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동작 그만.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박달구가 도끼를 들고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뭐야, 저 촌놈은? 비켜.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가고 싶어? 구조대장이 곤봉을 꺼내들며 위협했습니다. 공무집행? 웃기고 있네. 멀쩡한 사람 납치하는 게 공무집행이냐? 영장 가져와. 영장 없으면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못 들어와. 이게 진짜. 쳐라. 구조대장의 신호에 대원들이 일제히 박달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작것들이. 박달구는 도끼자루로 선두에 선 대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흑, 덤벼, 다 덤벼. 박달구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대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 열세였습니다. 10명이 넘는 장정들이 박달구를 에워싸고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 안 돼. 하지 마. 김현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최영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뚜뚜뚜. 통화 연결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 산속이라 통화가 잘 안 터지나 봐요? 제가 미리 기지국 쪽에 손을 좀 썼거든요. 호호. 최영자가 밖에서 비웃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김현주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에서는 박달구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박달구의 팔다리를 꺾어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 이거 안 나. 연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박달구가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구조대장이 박달구의 머리를 군화발로 지시겼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반말이야. 조용히 안 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김현주가 달려가 박달구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 형사, 괜찮아? 눈 좀 떠봐. 연주야, 도망가. 빨리. 박달구의 눈이 퉁퉁 부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김현주는 피가 흐르는 박달구의 얼굴을 닦아주며 오열했습니다. 최영자, 네가 사람이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 형님, 그러게 좋게 말로 할 때 따라 나섰으면 이 꼴 안 봤잖아요. 자, 이제 그만 가시죠. 병원 밥 시간 늦겠어요. 구조대원들이 김현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가. 이거 나. 난 환자 아니야. 환자분 진정하세요. 주사 놔드릴까요? 대원 한 명이 진정제가 든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현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마. 오지마. 그때 박달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원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이 미친 개가. 대원이 비명을 지르며 박달구를 걷어찼습니다. 퍽, 퍽. 박달구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 내가 갈게. 갈 테니까 박 형사는 놔줘. 김현주가 절규했습니다. 최영자가 손을 들어 대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애들 힘만 빼고. 태워. 김현주는 쓰러진 박달구를 한번 쳐다보고는 스스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박 형사, 미안해. 꼭 살아있어. 문이 닫히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안가를 빠져나갔습니다. 박달구는 멀어지는 차를 향해 손을 뻗으며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주야, 가지마. 연주야. 그날 밤 하나병원 폐쇄병동. 김현주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하얀 방. 침대 하나와 변기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문 열어줘요. 김현주가 철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최영자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2가구 김현주 대표가 건강 악화로 인해 당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요양에 들어갑니다. 회사 경영은 김철호 부사장과 최영자 이사가 대행할 예정입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김현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 유치장. 박달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달구 씨 면회입니다. 철창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달구의 옛 동료 김 형사였습니다. 반장님, 꼴이 이게 뭡니까? 김 형사가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김 형사, 왔어? 아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재벌 회장 납치라니요? 뉴스에 난리 났습니다. 납치 아니야. 내가 구한 거야. 알아요. 반장님이 그럴 뿐 아니라는 거. 근데 상황이 안 좋아요. 저쪽에서 변호사 써서 반장님을 스토커의 폭력범으로 몰고 있어요. 김 형사, 내 말 잘 들어. 박달구가 철창 틈으로 김 형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차, 최영자 차. 그거 찾아야 해. 그게 유일한 증거야. 차요?
인천항으로 갔다던 그 차 말입니까? 그래. 그 차 안에 블랙박스 칩이 있어. 최영자가 버리려다 실패해서 차 안에 숨겼을 거야. 그것만 있으면 연주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이미 배 떠났으면 끝장 아닙니까? 아니야. 최영자 성격에 돈 아끼려고 싼 배 알아보다가 늦어졌을 수도 있어. 제발 확인 좀 해줘. 부탁이다. 박달구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절박함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형사는 박달구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제가 미친 척하고 인천항 뒤져보겠습니다. 반장님 믿고 가는 겁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달구는 벽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연주의 우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연주야. 내가 갈게. 반드시 구해줄게. 임시 주주총회 당일 아침. 반장님, 여기 갔습니다. 12가 8,900. 검은색 세단 찾았습니다. 김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박달구는 오토바이 엑셀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야? 정확한 위치대. 시구역 3열. 컨테이너 뒤쪽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알았어. 금방 간다. 부르릉. 박달구의 오토바이가 인천항 야적장을 질주했습니다. 잠시 후 먼지를 뒤집어 쓴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박달구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차로 달려들었습니다. 문 열어. 김 형사, 문 따. 잠겨 있습니다, 반장님. 비켜. 쨍그랑. 박달구가 팔꿈치로 운전석 유리를 박살냈습니다. 반장님, 팔 괜찮으십니까? 팔이 문제야? 빨리 찾아. 블랙박스부터 봐. 박달구는 깨진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블랙박스를 뜯어냈습니다. 젠장. 없어. 슬롯이 비었어. 역시. 늦은 겁니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최영자 그년이 칩을 들고 갔을 리가 없어. 분명히 차 안에 숨겼을 거야. 찾아. 샅샅이 뒤져. 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차 안으로 달려들어 시트와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달구는 운전석 바닥에 엎드려 손을 더듬었습니다. 제발, 제발 나와라. 연주야. 반장님 없습니다. 트렁크도 비었습니다. 다시 찾아. 바닥 매트 뜯어. 의자 밑도 보고. 박달구는 미친 사람처럼 차 안을 헤집었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수석 시트 레일 틈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김영사, 플래시 비춰봐. 여기. 네. 빛을 비추자 깊숙한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칩이 보였습니다. 이거 SD카드 아니야? 맞습니다. 반장님, 찾았습니다. 박달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칩을 꺼냈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대박입니다. 진짜 있었네요. 시간 없어. 주주총회 몇 시야? 10시 시작입니다. 지금 9시 40분입니다. 20분. 미친 듯이 밟으면 늦진 않겠어. 반장님, 차 타고 가시죠. 오토바이는 위험합니다. 차는 막혀서 안 돼. 오토바이로 뚫어야 해. 나는 간다. 뒷정리 부탁해. 조심하십시오, 반장님. 박달구는 SD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굉음을 내며 포효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제2가구 본사 대회의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영자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슬픔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김현주 대표의 건강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이제는 사람도 못 알아볼 지경입니다. 저런, 쯧쯧, 진짜 치매가 맞나 보네. 아깝다 아까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한순간에.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병실에 갇힌 김현주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김현주. 입가에는 침이 흐르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게 우리 회사를 이끌던 김 대표의 현재 모습입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최영자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최영자가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정상화시키려 합니다. 부디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1호 의안 대표이사 김현주 해임권. 찬성하시는 주주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주주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됐어. 이제 끝났어. 회사는 내 거야. 그 시각 서울 도심도로 박달구의 오토바이가 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140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켜, 다 비켜, 빵.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었습니다. 최영자가 고용한 깡패들이었습니다. 저놈 잡아. 회장님 지시다. 죽여도 좋다. 승합차 조수석 창문이 열리고 쇠파이프가 튀어나왔습니다. 야, 이 자식아. 안 서면 죽인다. 이런 쥐새끼들이 끝까지 따라붙네. 박달구는 핸들을 꺾어 승합차를 피했습니다. 기익. 승합차가 박달구의 오토바이를 옆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오토바이가 휘청거렸습니다. 으악! 죽어라! 쾅! 승합차가 오토바이 뒷바퀴를 들이받았습니다. 박달구의 몸이 붕 떴다가 다시 안장에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연주가 죽어. 박달구는 이를 악물고 엑셀을 당겼습니다.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저놈 뭐야? 왜 안 넘어져? 더 밟아. 들이받아 버려. 또 다른 승합차가 앞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젠장, 앞뒤로 막혔어. 박달구의 눈에 인도 옆 계단이 보였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박달구는 핸들을 틀어 계단 쪽으로 오토바이를 날렸습니다. 붕. 오토바이가 계단을 타고 날아올라 승합차 지붕을 밟고 넘어갔습니다. 뭐야 저거. 영화 찍어? 미친놈 아니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박달구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저 멀리 제2가구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연주야. 주주총회장, 집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집계표를 들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출석 주식수의 60% 찬성으로 제1호 의안 대표이사 김현주 해임하는 가결. 사회자가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와장창. 회의장 뒤편의 강화유리 문이 박살나며 오토바이 한 대가 날아들어왔습니다. 유리 파편이 눈보라처럼 흩날렸습니다. 야, 엄마야. 뭐야? 테러야 뭐야? 주주들이 기겁하며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단상 앞까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달구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투표 무효야. 멈춰.
박달구의 사자후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뭐야? 저 미친놈은 누구야? 경비, 당장 끌어내. 뭐하고 있어? 최영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놈 잡아. 쫓아내.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박달구는 품에서 피 묻은 SD카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 이게 진실이야. 최영자가 감추려던 진실이라고. 저거 빼서. 그거 내놔. 최영자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박달구는 달려드는 경비원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비켜. 다 죽여버리기 전에. 박달구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빔 프로젝터에 연결된 노트북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그거 건드리지 마. 최영자가 박달구의 팔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박달구는 최영자를 뿌리치고 SD카드를 슬롯에 꽂았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너나 나. 이 살인마녀나. 박달구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탁!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김현주의 병실 모습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밤 절벽 끝. 최영자와 김철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가씨가 감사팀 시켜서 우리 뒷조사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진 안 했어. 허? 주주들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오빠, 나 연주야. 살려줘. 제발 살려줘. 김현주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빨리 차에 타. 저 여자 살아서 돌아가면 우린 끝이야. 최영자가 휠체어를 미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 잘 가요, 아가씨. 지옥에서 만나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설마, 살인 미수? 저게 사람이야? 신우이를 절벽에서 밀어? 최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저건 딥페이크야. 저놈이 만든 가짜라고. 그때 스크린이 다시 김현주의 병실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김현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점이 돌아온 또렷하고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봤니? 옳게. 스피커를 통해 김현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최영자가 화면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약을 먹였는데. 분명히 삼키는 걸 봤는데. 약? 네가 준 그 수면제 혀 밑에 숨겼다 뱉었지. 네가 보는 앞에서 바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토할 뻔했어. 김현주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주주 여러분, 저 여자가 내 올케입니다. 나를 죽이고 회사를 뺏으려 한 살인마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김철호, 내 친오빠라는 작자가 공범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다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최영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최영자 씨, 김철호 씨,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및 감금,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꺼내들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철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형사님, 다 아내가 시킨 겁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비겁한 인간, 당신이 그러고도 남자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최영자가 남편의 뺨을 때리며 발악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들이 두 사람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불러.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최영자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쳐다보는 주주들의 눈빛은 싸늘한 경멸뿐이었습니다. 더러운 것들.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회장님을 저렇게 만들다니. 천벌을 받을 거야. 박달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스크린 속의 김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씩 웃었습니다. 김현주가 화면 너머로 박달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고마워, 박 기사. 나 데리러 와줄 거지? 박달구는 피 묻은 얼굴을 닦으며 마주 웃었습니다. 기다려. 지금 간다.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 박달구는 다시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1년 후 남해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툇마루에 김현주와 박달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주황색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얀 진돗개 2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황구야, 그만 뛰어. 먼지 날린다. 박달구가 개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현주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애들 신나서 그러는데. 당신 닮아서 활기차네. 나 닮아서? 내가 개냐? 비슷하지 뭐.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게 딱 당신이지. 허, 참나. 사람을 개 취급하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박달구는 투덜거리면서도 손에 든 감을 열심히 깎았습니다. 김현주는 신문을 접어 옆에 두었습니다. 신문 일면 구석에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2가구 횡령 및 살인 미수 사건 항소 기각. 최영자 징역 15년, 김철호 징역 7년 확정. 형량 확정됐네. 15년이랑 7년. 채. 싸게 먹혔네. 무기징역은 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래도 뭐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서 평생 반성하겠지? 난 이제 걔들 얼굴 기억도 안 나. 잘했어. 잊어버려. 그런 인간들은 기억하는 것도 시간 낭비야. 김현주는 찻잔을 들어 따뜻한 모가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 형사. 왜? 아니, 이제 박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박서방은 무슨... 징그럽게. 박달구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김현주는 그런 박달구가 귀여워 쿡쿡 웃었습니다. 당신 진짜 후회 안 해? 경찰 복직하라고 서장님이 그렇게 사정했는데 명예회복도 다 됐잖아. 몇 번을 말해. 난 여기가 좋다고. 저 푸른 바다 보고 당신 잔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내 적성이야. 그래도 당신 능력 아깝잖아. 범인 잡는 거 천직이라며. 범인은 젊은 놈들이 잡겠지. 난 이제 늙어서 힘들어. 그리고 박달구는 깎던 감을 내려놓고 김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진짜 천직은 따로 있더라고. 뭔데? 김현주 전속 보디가드 겸 정원사 겸 곶감 깎기 달인. 푸아, 그게 뭐야? 김현주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박달구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어나 봐. 산책이나 가자. 오늘 날씨 죽인다. 박달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현주는 지팡이를 집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냥 가볼까? 지팡이 없이. 오,
자신 있어? 당신이 옆에 있잖아. 넘어지면 잡아줄 거면서. 당연하지. 업고라도 오지. 김현주는 지팡이를 툇마루에 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걸음걸이가 조금은 불편해 보였지만 1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좋다. 서울에선 이런 공기 못 마시는데. 그니까 내가 진작 내려오자고 했잖아. 그놈의 회사 미련 못 버려서 꼬물거리더니. 그래도 정리는 하고 와야지. 전문 경영인한테 다 넘기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젠 진짜 은퇴야. 잘 생각했어. 돈 싸들고 가면 뭐하냐. 다 쓰고 죽어야지. 맞아. 우리 여행이나 다닐까? 당신 여권 있어? 여권?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아유, 이 촌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어? 제주도도 안 가봤다 왜? 알았어, 알았어. 내가 구경시켜줄게. 하와이도 가고 파리도 가고. 비행기 무서워서 못 탄다니깐? 뻥치지 마. 오토바이 타고 날아다니던 사람이 비행기를 무서워해? 그거랑 같냐?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해변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붉은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앉았다 가자. 다리 아파. 김현주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달구는 옆에 앉아 김현주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많이 아파? 무리했나? 아니, 기분 좋은 통증이야.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김현주는 박달구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박 형사. 고마워. 뭐가 또.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차가운 땅속에 있었을 거야. 아니, 짐승밥이 됐겠지. 쓸데없는 소리. 당신이 나 살린 거야. 그리고 내 인생 이막을 열어줬어. 이 곶감처럼 달콤한 인생을. 김현주는 주머니에서 아까 챙겨온 곶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곶감을 박달구의 입에 넣어주며 자, 아해. 아, 뭐야 이게. 박달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곶감을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지? 그러네. 달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달해졌어. 책임져. 책임지라니? 내가 뭘?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사막도 다 당신이 책임지라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박달구는 입안의 곶감을 우물거리지 않고 멈췄습니다. 그는 김현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망 안 가. 내가 미쳤냐? 이런 복덩이를 두고 어딜 가. 진짜지? 약속했어? 그래. 약속한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옆에 딱 붙어 있을게. 껌딱지처럼. 박달구는 김현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김현주는 박달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아, 따뜻하다. 춥냐? 옷 벗어줄까? 아니, 당신 마음이 따뜻하다고. 오글거려서 못 듣겠네. 피식. 그래도 좋지? 좋다. 겁나게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바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거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풍경 보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현주 씨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피를 나눈 가족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결국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
인생의 이막을 열게 된 그녀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과 명예를 쫓아 천륜을 저버린 오빠 부부는 결국 차가운 감옥에 갇혔지만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의지한 연주 씨와 달구 씨는 따스한 툇마루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무색한 요즘, 어쩌면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버텨낸 저 참나무 지팡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을 이겨낼 힘과 박달구씨처럼 든든한 내 편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루 세상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